환자분들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위고비 했어요. 마흔자로 했어요. 100% 요요가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한병덕입니다. 오늘은 약의 기전이 아니라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제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보다 뭔가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만 전문 의사 유영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병원 내분대사내과 유영상입니다. 요즘 아주 핫하잖아요. 사실 환자분들께 또는 주변 분들께 이제 많은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나 빠져요? 어떤 주사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은데 너무 많은 질문들 주시는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비만병이란 거는 저희가 뭐 한 달, 두 달에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고비나 마운절 얼마나 비쌉니까?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권유드리다 보면 6개월, 1년까지는 잘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넘게 쓰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그 이후에 넥스트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잘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체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제 이런 체중 관리에 있어서 이건 도와준 도구일 뿐이지 요거에 전적으로 몰입되는 거는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위고비 했어요. 마흔자로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체중을 줄이는 노력을 하신 건데 그거의 도구로서 약제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해서 그냥 알아서 빠졌어요. 어떤 이러한 주체가 바뀐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100% 요요가 갑니다. 왜냐? 아무 생각 없이 식욕만 줄여서 빠졌다가 다시 식욕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먹었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전문가들과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미용적인 어떠한 접근, 이런 이제 시선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친구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좀 빠져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빠진 게 좀 위태위태하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혹시 뭐 다른 치료를 받았어요? 하니까 위 땡땡을 맞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막 연예인 주사다 아니면 이걸 빼서 이제 예뻐 보이려고 체중도 많지 않은데 그냥 빼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싼 주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낭비하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먹는 게 줄어서 체중이 빠지는 거거든요. 원래 먹는 게 많지 않은 분들은 써봤자 효과가 빠르지 않을 거고 또는 거기서 더 적게 먹고 살이 빠지는 거니까 건강이 위태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진짜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 정상 체중도 더 말라 보이고 싶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 약이 부작용이 적은 약제는 아니거든요. 특히 정상 체중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주사제를 쓰게 되면 사실 부작용도 그에 비례해서 더 올라갑니다. 실제 영양 불균형 때문에 입원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이제 케이스 보고에 올라오고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느끼는 거는 근감소. 확실히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 젊은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호소하지 않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이걸 맞고 나서 근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비만이 정말 문제가 돼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정말 좋은 약제이지만 정상 체중에다 쓰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게 데자뷰 같아요. 예전에 학생들 때도 그렇죠. 똑같은 일이 있었고 지금 또다시 짧은 간격을 두고 두 개의 약제가 또 똑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학생들 때보다 지금 약제들이 확실히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실 그로 인한 이득을 받는 어떤 부분들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위험도가 더 커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약제들이 유행이 돼가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싼 약이기도 하고 원래는 비만 약으로 나오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당뇨 약에 이제 보험 이슈도 좀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안정성, 뭐 예방 효과, 뭐 이런 치료 약으로도 이제 이런 약의 적응기 확대되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환자에서 주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요. 이런 위고비 마운자로 잘 빼죠. 이제 문제는 환자분들이 이걸 맞으면은 난 3개월 뒤면 한 20% 그렇죠. 빠져요. 이런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닐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고 식이 조절도 하면서 약제를 병행했을 때 효과다. 과장된 기대를 모든 사람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저희의 톤과는 좀 다르게 이번 편에서는 약제 조심하자는 얘기를 좀 막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약제가 가지고 있는 좀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봤거든요. 한번 우리 명확하게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환자가 와닿는 부작용은 메스꺼리고 구토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들인데, 어쨌든 용량을 올려가면 올려갈수록 이런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도 5개의 펜이 있고 마운자로는 6가지 용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용량을 쓰기 전에 천천히 한 달 간격을 올려가는 거는 이런 부작용에 몸이 좀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1단계는 대부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마운자로는 이제 2단계부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용량을 한 달 간격을 올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부작용이 있으면 더 높은 용량으로 올리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스꺼림과 구토작용을 잘 이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데이터 상에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최대 용량을 서로 비교했을 때 메스꺼림 정도는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위고비가 그런 부작용이 좀 더 심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사용할 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 2가지 약제가 워낙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존 약에서 추가하게 됐을 때 저혈당 위험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이제 상담을 하고 들어가라는 게, 기존 약 중에서 저혈당 유발이 가능한 그런 약제를 같이 병행했을 때는 확실히 위험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인슐린을 쓰고 있는 이제 분에서 이런 약제를 추가했을 때는 특히 이제 새벽 저혈당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이제 당뇨병 환자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췌장 쪽은 만성 췌장염이 있었던 그런 분들 아니면은 사실 이 주사를 쓰고 나서 췌장염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빈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고요. 담낭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올라가긴 한데, 워낙 이제 다른 비만 약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그런 이제 유병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 이제 GLP-1이 약간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담석이 있었던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담낭염의 과거력이 있었던 분 아니면은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2 약제 모두 약간 탈모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보다 보면, 또 경험도 들어보면 확실히 탈모는 꽤 경험을 하는 것 같고, 데이터 상으로는 10명 중에 1명 정도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 쓸 때는 탈모에 대한 이런 부작용은 아셔야 될 것 같고,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가 조금은 더 탈모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체중 감량 때문인지 약효에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지기 때문인지 그건 아직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토피 있으신 분들 좀 있잖아요. 비만하신 있어요. 분들이. 네. 위고비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마운자로는 확실히 맞고 나서 이제 이런 피부에 복세 반응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명 중에 1명은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서 알고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리고 사실 저는 걱정을 안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 GLP-1 계열 약제가 심리적으로는 정신건강 쪽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제였거든요. 근데 이 2 약제들 나오면서 우울증에 대한 보고가 조금씩 들리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정말 사실 어려운 주제이고, 사실 요즘 이제 논란이 되는 주제이긴 한데, 우울증 때문에 뭐 이제 자살 빈도가 늘어날 수 있냐 없냐, 뭐 기사에도 좀 나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결론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임상 결과에서 이 약을 사용했을 때 우울증 빈도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 빈도, 이런 것들은 일단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좀 더 연구 결과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써보면은 식욕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좀 사면 활력소입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조금 기력이 떨어지고 활력소가 떨어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우울증까지 가냐 안 가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쪽의 차원에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은, 진짜 뭐 본인이 좀 그런 약간 안 좋은 생각이 든다, 그럴 땐 당연히 끊으시는 게 맞겠죠. 이 약제뿐만 아니고 비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원래가 심리평가를 먼저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2차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약 잘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근 1년 이 약제들의 이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들은 빠르게 막 변화가 될 거예요. 또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면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비만 치료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그대로 갈 거거든요. 유행에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준에 맞춰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오늘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이런 이제 주사 치료제가 단순히 살을 빼는 약이 아니라 체중을 조절해서 궁극적으로는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제 또 비싼 약이니만큼 치료하실 때 원하시는 체중 만드시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도 다 같이 완쾌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비만학회 한병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